단일화는 물 건너갔는데 김문수 후보가 반전을 노릴 만한 카드 있을까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략. 네.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려버리니까 한동훈계가 손 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 지금 현재 프레임을 유지하는 한 이번 선거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작년 뒤통수를 칠 총선에 줄이야. 그 엄청난 실패를 우리가 네. 했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 윤석열 손에 대통령도 문제였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어린 선거를 치러가는 겁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은 당장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왜 윤석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오판을 우리가 올바르게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후환이 따를 것이다. 전당대회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뭐 비대위로 가야겠죠. 그 일단은. 자체가 네. 불투명해집니다.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 집권 세력 그 정당이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그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지지층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중도 무당층 그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자세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일부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나중에 그 사람들 사는 길이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선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단일화는 물 건너갔는데 김문수 후보가 반전을 노릴 만한 카드 있을까요? 그 반전이라는 게 제가 처음으로 제시했었죠. 네. 일주일 전부터. 네. 그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략. 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하고의 명확한 선긋기. 네. 그리고 윤석열 측근 이 정리. 세력들. 여전히 이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 선대위 내지는 캠프의 이 모든 주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아니 행사하고 그런 있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핵심들이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올려버리니까 한동훈계가 손 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네. 보면은 얼마나 지금 선을 못 긋겠는데.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전련하라는 거예요. 국민들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의 이 지금 현재 프레임을 유지하는 한 이번 선거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패배한 다음에도 얻을 게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그게 이야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닌 말로 뭐 김문수 후보가 네. 윤석열 정부의 뭐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오롯이 자신이 지겠다. 충성. 그걸 각오하고 그런데 그 책임을 지는데 이번 대선에서 지더라도 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아, 이렇게 나갈 수는 없는 건데 그거는. 그건 그러면 개인의 문제를 왜 윤석열 전체로 확대해 전 가지고.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오판을 갖다. 네. 그는 윤석열 대통령 우리 보수 진영에서 윤석열 대통령 만들 때 5년짜리 대통령 임기 잘 마치고 국민들에게 잘 소통하고 올바른 국정 운영이 이루어져서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발전하는 그런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되게끔 우리는 생각하고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에서 핍박받고 압박받을 때 억지로 이분이야말로 모셔왔죠. 공정과 네. 상식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뭔가 네. 좋은 대통령이 될 거다. 그런 기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작년 뒤통수를 칠 줄이야. 총선에 그 엄청난 실패를 우리가 네. 했잖아요. 네. 총선 실패의 요인은 뭡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과 소통하지 않았고 국정 운영의 그런 일방 통행식 방식, 정치를 실종시키고 또 소통하지 않은 그런 문제점. 그게 이제 재작년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부터 이미 맞습니다. 사전 시그널을 국민들은 줬는데 네. 6개월이면 충분하게 당정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서 그냥 수평적인 정당 관계로 정당 민주주의도 찾으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과 소통하고 또 야당하고도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국정 운영을 바라고 당시 2023년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그 시그널인데 네. 6개월 동안 대려 오기, 감기로 그냥 대응하다 보니까 작년 4월에 네.
그 엄청난 과도한 입법 권력을 이재명 대표 윤석열 손에 쥐어주고 대통령도 문제였지만 국민의힘에서도 누구 하나 나서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얘기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지금도 그렇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문제는 이제 당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현역 의원 중심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의 그런 이미지라든지 당의 그런 국민들의 평가라는 게 그래도 현역 의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집권당으로서 국민 가치와 또 집권당의 멤버를 또 이렇게 갖추고 국민들을 상대하는지 이걸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그냥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그런 뭐 한마디로 사적인 공간이 더 활발할 수 있었지만은 공적인 공간의 당정 관계로서의 그런 균형성이라든지 가감 없는 집권당으로서의 역할 이런 거는 전혀 하질 못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치러가는 겁니다. 뭐 대선에서 패배해도 변화는 별로 기대해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의원님께서 얼마 전에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국민의힘은 엄청난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아니 대선에서 패배하면 국민의힘은 당장 생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이래가지고 살아남기 힘들 것 같은데요. 조갑재 전 그 대표도 그 얘기했잖아요. 보수 멸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뭐 저도- 아직 선거 5일 남은 이 시점에 패배를 전제로 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허리 많은 보수 세력의 지금 중심에 서 있는 뭐 그 정당을 두고 미리 예측하고 예단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그동안 뼈아픈 이야기를 이 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제 투톱뿐만 아니라 네. 현역 의원들에게 왜 윤석열 12.3 비상계엄에 대한 그 오판을 우리가 올바르게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엄청난 이제 후환이 따를 것이다. 네. 지금 후환이 왔죠 지금. 지금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만 추구해서 자신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희망하는 당으로만 가면은 언젠가 국민들이 다시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고 다음 총선에서 또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회로를 돌릴지 모르지만 그건 정말 초등학교 1학년 3반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엄청난 비판을 가할 것이다. 만약에 의원님께서 대선 패배 후에 전당대회를 치를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의원님이 대표가 된다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대선이 많이 패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전당대회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 비대위로 가야겠죠. 일단은. 그 자체가 네. 불투명해집니다. 아.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라는 것은 정당의 목적은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그렇죠. 거잖아요. 정권 잡아야죠. 권력을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처럼 헌법에서 대통령제로 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쉽게 말하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야죠. 뜻을 같이 하는 네. 사람들끼리 모인 집단이 정당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배출한 그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얻지 못하고 오판하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 대통령직도 유지 못하면서 그냥 쉽게 말하면 잘려서 국민들로부터 해임당해 버렸어요. 그냥. 네. 예? 그러면 당연히 그 대통령을 배출한 그 집권 세력 그 정당이 뼈와 살을 도려내는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그 자정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 지지층은 우리가 어렵더라도 중도 무당층 그 유권자들에게 소구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성하고 자세히 해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의 그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일부라도 보여줘야 된다. 그게 나중에 그 사람들 사는 길이다. 국민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대선 전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 상식에 눈높이에 맞추는 대선 전략이 돼야
우리가 표를 얻는 건데